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항상 이제 설명회가 있으면 비 오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좀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갈까 말까. 오신 어머님들께 오늘 되게 현실적인 그런 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시 상담으로 되게 바쁜 시기이긴 한데 전에 이제 설명회 의뢰가 왔을 때 무조건 해야겠다. 이유가 뭐냐면 이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이 송파 어머님들도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고요. 저도 이제 현직 교사로 있긴 했었지만 또 어떤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6평 정시 상담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6평 기준으로 이 정도 수능이 이렇게 나와도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학들 위주로만 이제 내신 보시고 추천을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원서가 9월 중순이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될지 그 부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뒤에는 이제 공개 질문 한 30분 정도 받고 12시에 이제 바로 마감을 하고 저는 다시 상담을 하러 갈 건데 만약에 미처 질문을 못 하셨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여기 밴드 김학수 입시연구소로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틈 날 때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한 순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입 일정을 간단하게 여기서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입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22 6학년도 이제 수능 6평을 포함해서 예상 수능 접수 인원 이런 부분들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탐론으로 이제 이과 애들이 많이 사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사탐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사탐으로 넘어간 아이들 중에 계속 이과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과탐이 잘 안 나오고 싫어서 사탐으로 간 거지 문과로 돌리기 위해서 간 학생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유불리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2026 학년도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아시겠지만은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교당 등급을 잘 받는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설명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올해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교과 전형에서는 맞는 말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대학에서 정해놓은 툴 안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좋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 아이 내신 좋네 해서 더 뽑아주거나 그러진 않고 아시지만 예를 들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 많이 보고 학생들을 학종에서 선발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일반고에서 내신 조금 좋다고 해서 여기 잠실 쪽에 이 아이보다 일반고 정말 일반고 이 아이 내신 조금 더 좋으니까 이 아이를 뽑아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툴 안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종에서는 무조건 내신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여름방학 입시 전략 해놨지만 이제 개학한 학교도 있고 근데 저기서 말씀드린 여름방학 입시 전략은 지금부터 이제 9평까지 어떤 전략으로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 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원서 접수 마감 날짜들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12일은 맞지만 11일 날 마감이 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5시에 마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6시에 마감이 되기도 하고 자, 제가 오늘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종에서는 뭐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 높은데 피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은지 이 부분으로 요즘에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이수하는 과목은 이쪽인데 여기가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그 학과에 쓰면 이 학과에서는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원하는데 나는 전혀 다른 과목 이수했는데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종은요. 근데 교과 전형은 충분히 경쟁률 보면서 쓸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경쟁률을 보고 만약에 지원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마감 임박해서 원서 작성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그 대학에서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러면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더 연장해 주기도 하거든요. 서버가 다운되면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아이들 개인 실수로 해서 원서 접수 못한 거는 그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원서 작성을 미리 해놓고요. 결제만 안 하면 접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성만 미리 해놓고 나중에 임박해서 그때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원서 작성은 미리 해두자. 일단 이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정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수능이 11월 13일인데 이제 학종을 쓰게 되면 1단계 발표가 대부분 수능 날 당일날 발표하는 데도 있어요. 1단계 발표를. 그리고 수능 다음 날 발표하는 데도 있고. 근데 몇 년 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오래전에는 1단계 발표를 막 수능 2일 전, 3일 전. 그럼 1단계 탈락하고 아이들이 수능을 보러 가게 되고. 이건 정말 이게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즘에는 물론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예를 들면 뭐 연대 UD라든지 고려대학교 예를 들면 계열적합평이라든지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대학들은 일단 1단계 발표 수능 전에 하겠죠. 근데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후에 1단계 발표를 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수능 치르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채점 결과를 받아들고 내가 이 대학을 논술을 썼는데 내가 이 대학을 1단계 통과를 됐는데 면접 보러 갈지 말지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머님들께서 입시를 이제 많이 경험을 못 하셨으면 우리 아이 가채점으로 어디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좀 어렵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설 기관에서 예상 등급 컷 이런 것들을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어림잡아 평균치를 내셔가지고 이 정도 등급이 나오면 우리 아이는 보러 가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채점 판단해서 기존에 원서 접수해놓은 대학을 보러 갈지 말지 논술도 보러 갈지 말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제 5일날 나오게 되면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들은 다 5일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모든 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평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상담할 때도 아이들한테 그냥 딱 툭 던져봅니다. 수능이 언제야? 얼마 남았어? 그러면 한 90? 아니야. 수능은 3주 남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구평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수학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오른쪽에 모든 과목이 전범위예요. 그러면 이 구평을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수능을 수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루즈해져요. 그래서 나한테 수능이 3주 남았다. 그랬을 때 너 수능 3주 남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되게 떨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가거든 3주 플랜으로 계획을 세워라. 나한테 구평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날 데일리 플랜이 필요한데 이거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데일리 플랜이 필요한데 이 데일리 플랜에서 너가 계획한 거를 만약에 12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못했다. 12시까지 했더니 계획한 거 중에 하나를 못했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주말에 몰아서 아니야. 9평까지는 밤새서라도 끝내. 9평 이후에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9평까지는 모든 걸 너 쏟아 부어야 돼. 그래야 너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걸려있는 대학을 9평 가채점 한 거를 보고 쓸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가 9평에 올인을 해봐야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빈틈이 보일 거다. 그러면 9평 이후에 2달 동안의 플랜을 다시 세워서 수능 준비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많다. 근데 어머님도 우리 아이들 지금 보세요. 수능이 이제 한 3개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죠. 열심히 정말 열심히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있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직 나한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를 해주십시오. 9평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올인하게 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2달 동안의 9평 이후에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을 때도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예요. 너네 수능이 3개월 남은 게 아니다. 한 달도 안 남았다. 이 시기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잘 따라서 하는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범이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의 수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6평 접수 인원. 자, 잠깐 보시면은 제일 위에 2022 6학년도죠. 접수 인원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재학생과 N수생이 구분이 돼 있죠. 재학생들은 약 작년 대비해서 28,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28,250명. 근데 N수생들은 1,189명으로 1,200명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난 거는 고3 학생 수인 거지 N수생들이 저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9평, 아주 9평 뭐 얼마나 접수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나올 거긴 한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자, 올해 여기요. 올해 재학생, 그 다음에 N수생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2025학년도를 잠깐 보실게요. 6평 접수 인원 그리고 9평 접수 인원 보시면 재학생들은 1% 오히려 줄었고요. 6평에서 9평으로 갈 때. 그리고 N수생들은 2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6평에서 수능으로 할 때 12% 더 줄었고요. 그리고 N수생은 105%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올해도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재학생들은 약 36만 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36만 명 정도 응시하게 될 거고, N수생들은 약 18만 명 플러스, 그러니까 18만 명 넘게 지원할 거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들 그 N수생들이 수능으로 할수록 더 늘어날 거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3학년 2학기 내신 관리하나요? 항상 상담하면 그 질문 많이 하거든요. 관리하나요? 만약에 올해 혹시 애매하게 무조건 안정지원이 아니라 엄마 나 이 밑으로는 돼도 안 갈 거야. 근데 수능도 안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수능도 안 나온다, 이 밑으로는 돼도 안 갈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내년에 염두에 두고 내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내년을 염두에 두고 2학기 내신 챙기는 게 맞고요. 근데 올해 왠지 끝날 것 같아요. 내신도 좋고 안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학기 내신보다는 수능에 조금 더, 왜냐하면 최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능에 집중해 주는 게 맞고, 근데 이쪽 또 어떤 학생들은 엄마 나 정시로 갈 거야. 그러니까 육론술 쓰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아이들도 있긴 하죠. 정시까지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죠?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정시에서 2학기 내신까지 반영합니다. 정시는. 그러니까 정시까지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신을 버리면 안 되고요. 근데 2학기 때 내신 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만약에 1학기 내신을 한 달 동안 준비했다. 2학기 내신은 한 주 정도만 준비해도 웬만큼 내신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간에 이제 N수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면 수능 등급받는 게 더 어렵게 되겠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수능에 더 집중할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게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나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성적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너 달리기 좋아하니? 달리기요? 아니요. 나도 싫어해. 그런데 특히 마라톤 같은 거를 보면 너가 만약에 2등으로 뛰어가고 있어. 근데 1등을 이기고 싶어. 그럼 같은 속도로 뛰면 될까? 아니요. 더 빠른 속도로 뛰어야겠죠. 그치? 공부도 똑같아. 똑같은 속도로 뛰면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너 성적 오르지가 않아. 남들이 해주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너 앞으로 계약하면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가지 마. 2교시 끝나고 가고 싶으면 2교시 끝나고 가. 왜냐하면 수능도 국어 끝나면 쉬는 시간, 그리고 수학 끝나면 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단위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1교시 끝나면 무조건 공부하고 2교시 끝나도 화장실 빨리 갔다가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여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제 수능을 보러 가면요, 여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빨리 2교시 끝나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오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능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면 안 오른다. 내가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마라톤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이과도 수학은 미적 기하 안 해도 되고 과탐을 안 해도 되고 이런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요 외에 대학들도 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상위권 대학, 그렇다고 모든 대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이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 밑에 대학도 말씀드릴 거예요. 드리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 위주로 학종은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권 대학 위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씀드릴 때 대부분 대학들이 뽑는, 그게 중위권 대학이든 하위권 대학이든 대부분 대학들이 뽑는 로직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밑에 대학까지 말씀드리긴 할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선발하는 로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류형으로 써야 되냐 아니면 면접형으로 써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 해서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그 로직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튼간에 올해 왼쪽에는 수시고 오른쪽에는 정시고 지금 보시면은 다 미지정. 그러니까 정시도 이제는 사탐을 응시해서 이과 지원도 가능해진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해놨지만 제일 오른쪽 비교해 해놨지만 가산점들이 있는 대학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가산점은 대학별로 이제 그 몇 개 대학만 지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과탐을 응시했습니다. 과탐을 고수를 했어요. 과탐을 응시를 했는데 만약에 93% 나왔다.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성균관대를 쓴다. 성균관대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과탐 응시한 아이들한테, 아직 미정입니다. 확정은 아닌데 과탐을 응시한 아이들한테 5% 가산점을 주거든요.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93% 받은 아이가 5% 가산점을 받게 되면 100%가 돼요. 그러니까 사탐 100% 받은 아이들랑 거의 똑같이 이제 아이들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건 정시 얘기입니다. 정시를 만약에 수능을 보고 났을 때 우리 아이는 사탐했는데 그러면 사탐하고 이과를 전하려고 하는데 과탐을 응시한 애들한테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은 피해야겠구나. 반대로 우리 아이는 과탐을 했는데 그런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을 공략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대입 이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고3 학생 수를 그냥 뭐 6평 접수 안 한 애들도 있을 거니까 추정이긴 한데 고3 순수하게 늘어난 학생 수만 보면, 자, 2025 학년도 여기 약 35만 5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상이 39만 8천 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늘어난 인원이 약 4만 3천 명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2,400개 정도 돼요. 물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특성화고나 이런 학교를 빼고
그냥 일반고랑 특목자사고 했을 때 19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늘어난 이 학생들을 1980개의 고등학교로 이제 다 나눠보면 학교당 이제 늘어나는 게 작년에는 180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200명이 돼요. 저 늘어난 인원을 저 1980개 학교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한 학교에서 늘어나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학교당 약 0.8명이 더 늘어나요. 학생 수가 늘어나면 1등급 받는 2등급 받는 학생 수도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학생 수가 늘어나면 등급을 잘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 대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올해 교과 전형은요. 작년에 70% 커트라인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대학도 많아요. 그럼 50% 커트라인이 대략적으로 70% 컷이 될 거고 이렇게 예상하는 대학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쓸 때는 70% 컷이 거의 100%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교과 전형 그렇게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낫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사탐런으로 이제 가서 아이들이 이제 사탐을 많이 응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사탐으로 많이 갔냐?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사탐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과탐하면 예를 들면 5 나오는데 사탐하면 뭐 2, 3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사탐을 허용해 준 대학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 사탐을 이제 허용하는 대학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역시 입결이 최저 기준 충족률이 높아져서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의대 증원이 복귀가 됐네요.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아쉬운 건 그러니까 2024학년도로 다시 의대 인원이 롤백이 됐는데 근데 롤백 되면서 일반이랑 지역 인재랑 어디는 더 득을 보고 어디는 더 손해를 봤죠? 일반이 손해를 보고 오히려 지역 인재는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늘어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의대 지원이 롤백 되면서 일반 전형이 약간 손해를 봤다. 특히 정시도 더 많이 줄고요. 일반 전형 아이들이 조금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입결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이슈들이 다 입결을 올라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그죠? 너무 암울한 말씀부터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여튼 올해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교과 전형의 경우에 그 인하대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의대가 원래 인하대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하대 의대 쓸 때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하대 의대는 아마 이것도 올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인하대 의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평가부터 의대 교수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내부적으로 그게 바뀐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 교수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생기부 평가를 할 때 어떤 쪽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할까요? 내신이에요, 내신. 그죠? 뭐 교내 활동 이런 부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내신, 오로지 내신. 그러니까 인하대는 예전에는 특목자 사고도 많이 뽑아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내신으로 1단계 통과가 돼요. 그래서 합격자 50% 컷, 70% 컷이 1.1. 근데 작년에는 70% 컷이 1.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을까요? 증원돼서. 그러면 작년 입결을 보고 쓰시면 안 돼요. 재재작년 이때 입결을 보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1.1대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이에요. 자, 지금부터 또 현실적인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왔나요? 추천 전형 받을 사람 체크해서 내라고. 그죠? 근데 계약하면 또 그렇게 받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마다, 자, 퀴즈 드릴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마다 티오가 정해져 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두 교과 전형이다. 맞나요? 자, 서울대는 학종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런데 대부분 다 교과 전형이죠.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TO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데도 있나요? 무제한인 데도 있어요. 근데 무제한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 여기 원서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요? 명단이 그 대학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시 요강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냐면 그 명단이 학교랑 사전에 협의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인 대학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학교에다 꼭 얘기를 해.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 학교에다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이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무제한인 대학도 있지만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은 우리 아이가 어디를 쓸지 되게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한 내신을 반영해 주는 대학이 어디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과든 문과든 혹시 이과인데 국영수 과 내신은 약한데 국영수 사를 끼면 내신이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보면 이과를 갔는데 내신만 보면 약간 문과형, 수과는 약한데 국영사는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 대학은 조금 불리해요. 사탐을 넣어주는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국영수 과는 조금 약한데 사탐이 좋아서 이거를 넣어주는 대학이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좋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과인데 국영수 사 내신이 더 좋아요. 그럼 문과로 교차해서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인 거니까 문과로 교차해서 써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문과로 교차를 해서 쓰는 경우에는 문과 아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반영 과목이. 근데 국영수 사겠죠. 대부분이 문과 아이들은 뭐 국영수 사과도 있긴 한데, 근데 국영수 사로 반영을 할 때 진로 과목은 예를 들면 사탐 뭐 세 과목 반영 이렇게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사탐을 세 과목을 반영한다. 그리고 A는 다 1등급을 준다. 근데 이과 아이가 교차를 하게 되면 사탐 3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A 세 과목만 반영하고 1등급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사탐이 아예 없어요. 진로 과목에. 그러면 이 아이는 A가 없기 때문에 1등급을 문과 애들은 3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과 애들은 못 받게 되면 이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탐 문과로 교차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는 게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상담하기 전에 요강을 항상 보거든요. 이 대학은 어떤 과목 보고 이 대학은 사탐 진로 과목 3개를 보는구나. 그리고 홍대도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홍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하면 내신은 이과 애들이 더 좋기 때문에 유리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대 그 내신 반영 방식을 보시면 한 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식으로. 저도 수식을 쭉 보는데 뭔가가 하나 재작년에 없었던 게 작년에 생겼더라고요. 작년에. 그게 뭐냐면 그 문과로 이제 지원하는 경우에 국영수 4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홍대는. 그런데 사탐을 이수한 아이들이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사탐 총 이수 단위를 총합을 넣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홍대를 만약에 교차하잖아요. 그러면 문과로 국영수 4만 반영하긴 하지만 사탐 이수 반영 과목이 적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래서 막 교차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담할 때도 선생님 저 홍대 교차할 거예요. 이과애가 야 너 불리해. 안 돼. 여기는 사탐 이수 많이 한 애들이 유리해. 홍대가 교차하면 넌 더 불리하니까 그냥 이과로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죠. 내신은 되는데 수능 최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충족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그리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할 때 과탐 필수 지정 이런 데도 있어요. 그죠? 과탐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과탐은 하나를 했고 탐구를 사탐 하나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과탐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 국영수 과에서 예를 들면 2합6 그런 경우에는 과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니, 탐구를 포함해서 2합6을 맞추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탐해야 된다. 이런 대학들이 많거든요. 근데 탐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국수형으로 맞춰도 되면 그냥 과탐을 응시 안 해도 되는 이런 대학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입시가 되게 복잡해요. 상담을 많이 하는 저도 항상 확인을 해요. 뭔가 바뀐 게 없나? 근데 디테일한 막 가보면 뭔가 끝에 이게 또 바뀌어 있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체크하실 때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건대랑 경희대가요, 교과 전형에서 교과가 70이고 30이 뭐로 돼 있을까요? 교과 종합평가로 돼 있습니다. 교과 종합평가. 그럼 이 교과 종합평가는 뭘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세특이나 이런 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데 적당한 우리가 원하는 과목을 이수했나?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과 쪽이 입결이 약하다고 해서 건대나 경희대처럼 서류 점수와 평가가 들어가는 곳은 이과 애들이 교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과목 교과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과인데 왜 여기 지원했지? 물론 이과가 지원해도 뽑아주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는 서류가 몇 프로 들어가요? 교과 90에 서류 10이 들어가거든요. 이 서류 10도 이제 교과 이수 충실도를 보겠다는 거라,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 어떤 과목 이수했지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는 건데, 질문 드려볼까요? 통계학과는 문과에 이과예요? 통계. 애매하시죠? 자, 서울대는 이과, 연고대는 문과, 그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사회과학계열 안에 통계학과가 있는데 문과, 중대 응용통계 문과, 이대 통계 이과, 시립대 통계 이과 다 달라요. 근데 문과로 돼 있는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이 전에도 합격시켜 줍니다. 그냥 소속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연고대처럼 통계학과는 이과들이 지원하면 합격시켜 주거든요. 단 내신이 좋다는 전제. 자, 그래서 저렇게 서류평가 반영 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반영하는 곳은 교차 지원은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교과 종합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 이과를 뽑아주는 학과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평과 9평. 자, 일단 6평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가 6평 잘 봤죠? 쉬었으니까. 평소보다 잘 본 학생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9평을 만약에 또 잘 봤으면 그 6평, 9평 기준으로 그냥 원서로 써도 되는데 9평은 못 봤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잘 본 6평 기준 쓰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아이한테 어머님들께서 야, 너 지금 9평 안 나왔으니까 여기 써. 아이한테 맡기십시오. 여기 쓸지 말지는 아이한테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예를 들면 6평이 잘 나왔어요. 근데 9평이 안 나와서 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9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데를 이제 납치돼도 교과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9평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러면 이 납치되는 교과전을 쓴다라는 건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시까지 바라보지 않고 나는 9평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수시에서 교과전 쓰고 납치될래. 자, 그럼 아이들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할까요? 최저 충족 용도로만 해요. 수능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나 9평은 안 나왔지만 나 정시까지 바라보고 납치 안 되는 거 쓰고 싶어.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어머님들 그냥 생각으로 욕심으로 아이한테 그렇게 강요하셔서 아이가 원서를 쓰잖아요. 수능까지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책임은 이제 아이가 지긴 하되, 만약에 그런 어떤
타협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물론 타협되면 제일 좋고요. 타협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냥 아이들한테 선택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아이들이 또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재수하게 됐잖아. 그러면 어머님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1년 동안 아이들 보는 게 너무 힘들어하세요. 심지어 어머님도 우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너무 후회가 돼요. 아이한테 맡길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대학부터 아래 대학까지. 자, 이거 다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울대는 추천 전형이 서울대는 학종이다. 그죠? 왜요? 1단계를 서류로 통과시키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는 생기부죠. 그러니까 학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 다 교과 100, 교과 90에 서류 10.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이수, 충실도. 자, 정확하게 이 서류 10도 나눠지긴 하거든요. 이 서류 10을 또 70이랑 30으로 나누는데, 저 서류 10이 교과, 이수, 충실도가 70, 공동체 역량이 30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공동체 역량의 30은 고대가 뭘 좀 보는 편이냐면 봉사 시간을 좀 보는 편입니다. 봉사 시간이 너무 적다. 그 경희대도 교과 종합평가에서 봉사를 보거든요. 근데 봉사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감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는 지점수가 매우 중요하죠. 자, 지점수는 이 아이들 간단하게만 그냥 식으로 말씀드리면 과목마다 이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죠. 자, 이 추천 전형은 뭐 내신 맞기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이제 일반고 내신 그냥으로 이제 교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맞는데, 자, 그런데 이 지점수가 과목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그럼 식이 있죠. 분모가 표준 편차, 분자는 내 원점수 빼기 평균. 이 지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클수록 아이들 실력 차이가 크다는 거니까. 그럼 분모인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분자는 내 원점수 빼기 평균인 거니까 차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더 잘한 거니까. 그럼 분자는 클수록 좋아요. 결론은 분모는 낮을수록 분자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지점수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자, 연대가 지점수로 이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의대를 간다 라고 한다면 지점수는 최소 1.8이 나와야 되고요. 치대를 간다 그러면 1.7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한데 상위권 대학 간다 그러면 1.6만 넘어도 되게 좋게 평가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등급 점수가 50% 들어가고 지점수가 50% 반영되기 때문에 지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 자, 또 하나는 고대는 내신 반영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전교과. 여기서 얘기하는 전교과는 뭘까요? 혹시 뭐 예체능, 뭐 체육 이런 과목들도 들어갈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체육이 C가 나왔어요. 여기 고대 여기 교과 전형 쓰면 불리할까요? 진로 선택 과목에 예체능 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죠? 스포츠 생활 이런 거. 자, 진로 과목이면서 성취 비율이 표기된 예체능, 스포츠 생활, 예를 들면 A를 받았고 A 비율, B 비율, C 비율, 성취 비율이 표기된 진로 과목들은 예체능이라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요즘에도 작년에도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어머님들 그 아이들한테 이미 끝난 걸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에 상담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내신이 한 고대식으로 했을 때 1.5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왜 고대식으로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을 A는 다 뭘로 변환시켜주죠? 1등급으로 변환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스포츠 생활에서 B가 나왔어요. B. 근데 A 비율이 50점 몇 프로고 B 비율이 30점 몇 프로고 C가 조금밖에 안 되는. 근데 이거를 B를 받았을 때 고대식으로 변환하면 이 과목이 몇 등, 뭐 C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몇 등급이 나오냐면 5.8등급이 나와요. 단위수가 2단인가 그랬고, 이 5.8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1.4대 나와야 되는 아이가 이거 하나 때문에 1.5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아이한테 야, 뭐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한데 너가 이게 B가 나왔기 때문에 고대식으로 하면 이게 한 0.1등급 가까이 깎일 거야. 어머니께서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걸 A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몇 등급 정도 나오나요? 네, 1.4 얼마 나와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이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 이거 최선을 다한 거니? 선생님 진짜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제가 실기를 너무 못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머님께서 째려보시면서 하면서 엄마가 이거 신경 쓰라고 했지. 신경 안 쓴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미 끝난 거 상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상담 진행하긴 했는데 자 진로 선택 과목도 모두 포함이 된다. 예체능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A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B를 받으면 상당히 치명적이다. 일단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당 이렇게 티어가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올해 바뀐 게 자 한양대가 원래는 고3까지만 기회를 줬었는데 올해 재수행까지 기회를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양대를 만약에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재학생 위주로 먼저 기회를 줄 거예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재학생, 재수생 구분 없이 내신 좋은 아이들한테 먼저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달라진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정성평가 20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공 관련된 과목을 많이 이수했냐,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강대는 자 성서한 중에 입결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교과 전형에서 동일한 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입결이 제일 높아요. 왜요? 최저가 너무 약해요. 3개 각 3등급. 그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과 애들은 성서한 중에 어디 선호해요? 성균관대를 제일 선호하죠. 이과 애들은요? 한양대. 그냥 가까운 데서 다니고 싶다. 그죠? 그래서 이과는 한성서, 문과는 성, 그리고 신촌 좋아하는 애들은 서. 네, 문과는 좀 다르긴 한데 여튼간에 여기가 입결이 제일 높다. 최저 기준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도. 그리고요, 참 특이한 게 이제 이게 A, 이게 B 과목. 성균관대가 이 80에서 여기 주요 과목에 해당되는 게 70%가 반영이 되고요. 비주요 과목에 해당되는 게 10%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B 과목, A 과목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A고 이제 비주요 과목 B인데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기술과정 또는 제2외국어 한문 또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이거 이수 안 한 학생이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거 만약에 안 했잖아요. 그럼 빵점 받아요. 이게 안 한 애가 있더라고요. 상담하는데. 그 성대 환산점 해보니까 점수가 너무 부족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다시 봤더니 이 과목이 없는 거예요. 비주요 과목이라서 그냥 대충 이제 이 정도 되면 되겠네 해서 이제 환산점을 딱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담하기 전에 이제 봤더니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해서 봤는데 이 과목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대 입학처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경우다. 그럼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반영하는 게 올해 처음이라 쓰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성대 못 써요. 이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수 안 했으면 성대 교과 쓰면 이 과목에서 빵점 받습니다. 이수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언제부터 신설됐죠? 3합치 작년서부터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랑 작년 입결을 비교해 보시면 재작년 엄청 높았죠? 근데 낮아진 이유는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최저를 충족을 보이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대 지점수. 아까 계산식 말씀드렸죠? 자, 1.8 정도 나오면 의대가 합격 가능한 마지노선 라인. 1.7 정도가 나오면 치대 합격할 수 있는 마지노선 라인. 1.6만 넘어도 일반 학과
갈 때는 상당히 좋은 그 지점수다. 이렇게 일단 기준 정하고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서울 일반고입니다. 전자공학과를 생각했던 아이인데 전자공을 지원을 해요. 뭐 제가 상담했던 아이는 아니긴 한데, 자, 전 과목이 1.31, 국영사과 1.38, 연대에 쓰는데 이 1.38로 전자공학과 쓰면 안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지른 아이예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지점수가 안 좋아요. 그랬을 때 연대식으로 했을 때 96.33, 오히려 이 아이보다 국영사과 내신은 좋은데 지점수가 약하다 보니까 연대식으로 한 사람이 더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연대 쓰면 안 돼요. 지점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지점수 1.6만 넘어도 괜찮은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점수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1.6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영사과 내신 50%, 지점수 50% 해서 환산점을 가지고 이제 50%거 70%거 비교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게 안정적이구나. 이 아이는 뭐 무조건 합격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97.78이면은 이 50%랑 70% 컷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 말씀드렸죠. 입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70% 컷이 거의 100% 컷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작년 기준 썼을 때 요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안정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연대 같은 경우는 지점수를 보고 최종 판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건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죠? 이런 부분 특이한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대가, 자, 이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학생들도 있을까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모고도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신도 안 좋고 모고도 안 좋아요. 혹시 그런 학생들한테 어머님들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논술이요? 논술은 대안이 아니에요. 쓸 데가 없으니까 쓰는 거죠. 6논술 써서 하나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논술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대안이냐? 아이들이 수시에서는 다 높여서 쓰려고만 해요. 논술도. 그죠? 그러면 내가 수능으로 정시로도 못 가는 대학인데 다 높여서 쓰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 수능으로 못 가는 대학들 중에서 논술 쓰면 합격할 때 많아요. 생각보다. 아까 제가 학종은 상위권 그 로직으로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예를 들면이에요.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이 어디 있어요? 안성에 있죠. 이게 분교예요, 이원화 캠퍼스예요? 이원화 캠퍼스가 됐죠, 경희대처럼. 근데 경희대처럼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성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 다빈치 캠, 중앙대학교 홈피를 들어가 보시잖아요. 학과 탐색을 해보시면 중대 서울이랑 다빈치 캠이 같이 있어요. 분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 다빈치 캠은 거길 가면 그 안에서 그 학과에서 평점이 10% 안에 들면 서울캠으로 전과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져요. 근데 자격인 거지 무조건 전과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테스트를 통과해야 전과가 되는 건데, 자, 중대 이 다빈치 캠이 인서울로 하면 어느 정도여야 정시로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가천대보다 높아요. 가천대보다 중대 다빈치가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이 학교가 수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대도 다빈치 캠이면 대부분 생명과학계열만 있어요. 중대 생명과학부가 서울이고 다빈치 캠인 식물생명공, 동물생명공, 시스템생명공, 그리고 식품공, 식품영양, 얘네들이 다 다빈치 캠에 있거든요. 자, 논술이 있어요. 얘네 논술 수능 최저가 2합 6. 2합 6은 나오죠? 자, 2합 6. 그런데 경쟁률이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최저 기준 충족한 아이들만의 경쟁률을 뭐라고 얘기하죠? 실질 경쟁률. 대부분 2대 1이에요. 2대 1. 한 3년 전에는 미달도 있었습니다.
가서 논술 보러 가서 최저 충족했으면 이름만 쓰고 나와도 합격. 자, 이런 데가 많아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가천대다. 가천대가 교과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하나는 지역균형 전형. 근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그 내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없이 1단계 통과되면 수능 후에 면접이 있어요. 납치 아니에요. 근데 가천대가 올해 내신 반영하는 방식을 이 지역균형 전형의 내신 반영하는 방식을 봤더니 조금 바꿔놨더라고요. 4등급까지 만점. 등급 나오는 거는 4등급까지 만점. 1등급도 만점, 2등급도 만점, 3등급도 만점, 4등급까지 만점이에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80점만 넘으면 다 만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1단계 통과돼요. 수능 후 면접이 있으니까 납치 아니에요. 혹시라도 수능이 애매하다. 그럼 이런 거를 공략해서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 대학마다 내신 반영하는 그런 방식들이 조금 다르니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럼 우리 아이가 다 4등까지 나왔어. 그리고 진로 과목도 다 A야. 그럼 여기 무조건 1단계 통과되겠네. 그리고 1단계도 7배수예요. 되게 많은 배수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너무 아래 대학일 수 있는데 연대 미래캠 학교를 보고 간다라는 아이들이 연대 미래캠 막 물어보긴 하거든요. 가끔. 여기도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근데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 2합 7이거든요. 2합 7만 맞아도 합격한 애들 많아요. 논술 막 준비 안 했는데. 역시 수능 후 논술이라 납치는 아니긴 한데 왜 2합 7만 맞아도 합격하는 애들이 많냐. 수능 후 논술이기 때문에 수능 잘 나오면 논술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미래캠을 쓰는 아이들이 2합 7 안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논술 준비 안 했는데 2합 7 맞고 가서 논술 보고 합격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준비 안 했어도. 자, 여튼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2대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2대가 작년이랑 추천 전형이 달라진 게 뭘까요? 뭐죠? 수능 최저가 생겼다. 작년에는 수능 전 면접이 있었는데 작년에 수능 전 면접이 있는 대신에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 전 면접이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면접이 폐지가 되고 최저가 생겼습니다. 자, 2합 5로. 자, 그러면 2합 보면 입결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입결이 올라가긴 하겠죠. 왜냐하면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능 전에 면접이 있었으니까 엄마 나 수능 전에 뭐 면접이 싫어. 나 그냥 수능 그러면 수능에만 집중할래. 근데 이제는 최저 기준만 적용하니까 그냥 애들이 막 편하게 쓸 겁니다. 그죠? 최저 기준도 2합 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자, 여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특히 여중여고 나오는 아이들이 여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상담 신청서를 받으면 제일 아래 여대 제외. 이해돼요, 충분히.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딱 오면 여대 너무 싫으니? 그랬더니 여대는 너무 싫어요. 그럼 이대는? 이대는 괜찮아요. 항상 고민하는 선이 축대 밑에는 이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자, 이게 간단하게 작년 기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교과백이죠. 그럼 이과 애들이 문과 교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서류평가 없잖아요. 편하게 교차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고대처럼 서류평가 10% 있거나 그리고 경희대나 건대 어딨죠? 저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교과 종합평가 들어있는 데는 교차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대는 쉽게 교차할 수 있겠죠? 이과 애들은 교차해도 돼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과 갈 건데 이대 문과 교차하기 너무 싫은데요? 이대가 전과가 잘 돼요. 아시죠? 전과 되게 잘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약에 높이고 싶다 그러면 교차해서 갈 수 있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문과 어머님들 싫어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교차하래? 그죠? 그냥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상담 때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설명회 때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대가 이 추천 전형이 경영학과가 50% 커트라인이 1.66인가 그래요. 70% 커트라인 1.68인가 그래요. 하여튼 50% 70% 컷이 1.6대입니다. 높죠? 엄청 높아요.
근데 작년에 이 경영학과를 이 추천 전형, 교과 전형 몇 명이 전했냐면 98명, 정원이 18명이었거든요. 근데 98명이 전했어요. 추가 합격 몇 명 합격했을까요? 50명. 그럼 지원자 98명 중에 최초 합격 18명, 추가 합격 50명, 총 68명 합격. 30명 떨어진 거죠. 근데 올해 최저가 생기잖아요. 작년에 최저가 없었고. 그러면 내신 좋은 아이들 중에 최저 충족 못한 애들 분명히 있어요. 자, 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약한데 만약에 교과 전형을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 하위 학과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왜요? 애들이 못 빠져나가요. 상위 학과일수록 아이들이 내신 좋은 애들이 많고 그 아이들이 더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간 애들이 많지 밑에 학과는 애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향 지원으로 교과를 쓴다 그러면 무조건 상위 학과여야 되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과 전형 쓸 때 만약에 상향 지원한다 그러면 일단 상위 학과, 인기 학과. 두 번째는요. 경쟁률이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기 학과인데 경쟁이 높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인기 학과 중에 경쟁률이 낮은 데는 조금만 빠져나가면 추합 기회가 엄청 금방 와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지른다. 그럼 끝까지 경쟁을 보십시오. 근데 아래 학과에서 보시면 안 돼요. 상위권 학과 몇 개. 예를 들면 문과에서 상위권 학과 어디예요? 경영, 미디어, 정외 이런 데잖아요. 그죠? 여대는 경제학과는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튼 이런 데가 이제 아이들 인기학과. 이과에서는 어디가 인기예요? 아시잖아요. 컴공, 전자, 화생 또는 화공 이런 쪽이 인기학과잖아요. 이런 데를 공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50명 추가 합격 됐거든요. 작년에. 그럼 이런 데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높이 쓴다고 한다면. 자, 그런 전략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외대는 특목고 아이들한테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잖아요. 외대. 특목고 아이들한테 내신을 유리하게 반영해 주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 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외고입니다. 가까이 있는 예를 들면 한영 외고를 한번 해볼까요? 원점수는 90점 나왔는데 4등급, 5등급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외대가 90점 넘으면 1등급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특목고 애들한테 유리하게 내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 중에 내신이 좋으면 뭐 무조건 써도 되는데 애매하면은 여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외고 아이들도 많이 써요. 그 내신이 조금 등급이 안 좋거나 안 좋은데 90점 넘는 애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경쟁 되게 치열해요. 외고에서도 이거 받으려고. 자,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립대 3합 8 홍대랑 똑같아요. 원래 3합 7이었는데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럼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최저 기준이 바뀐 게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국대 경희대처럼 똑같이 교과 종합평가가 30%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과나 그러니까 교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미리 좀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건대 학종 이름이 뭐죠?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건대 학종으로 상담 때 정말 질문 많이 하는 학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KU 자유전공학부.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여기 써도 될까요? 어머님들 선생님 우리 아이 여기 써도 될까요? 왜 거기를 질문을 많이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인원이 많아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두 번째 70% 컷이 3점대예요. 일반고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전사고 특목고 애들도 되게 많이 뽑아줘요. 그러니까 70% 컷이 낮은 거지 일반고를 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내신 3점대 애들이 선생님 저기 쓰면 안 될까요? 안 돼.
자,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유독 커트라인이 좀 낮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인기학과인데 왜 이렇게 낮지? 의심하셔야 돼요. 아, 특목고에도 위주로 뽑은 학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국대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 반영 과목 보시면 이렇게 따로 돼 있죠. 이렇게. 자, 상위 몇 개 과목 반영하죠? 10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상위 10개 과목만 추렸을 때 한 1.3등급 정도 나온다 그럼 지원해도 돼요. 근데 상위 10개 과목 추렸는데 1점 후반대 나온다 그러면 경쟁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 10개 과목 추렸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서류에서 교과 종합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과 지원하는데 이 과목 이수 안 했네. 넌 감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전이 다 납치긴 하죠. 자, 또 하나는 추천 전형. 이거는 지금 그 정원이 8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근데 건대는 없죠. 무제한. 근데 명단은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말씀드려야 된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는 없지만 혹시 어머님들 중에 조계종 절실한 신실하신 분 계실까요? 동국대학교가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어요. 학종이거든요. 동국대가 조계종 재단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조계종 주지스님의 추천서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들어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작년부터 되게 추천서 받는 게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들어가기 너무 쉬워요. 뽑는 인원은 적지만 경쟁률도 약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이게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불교 추천 인재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종교를 여쭤봐요. 어제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부모님 같이 오시고 이제 아이랑 상담하는데 혹시 어머님 종교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는 기독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 말씀드릴게요. 왜요? 동국대요? 동국대 우리 괜찮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전형은 동국대 두드림이 학종이잖아요. 여기는 아이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불교 추천 인재 전형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계종 주지스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래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선생님 이거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받으셨다고. 합격했습니다. 그 전형으로. 자, 그래서 불교 추천 인재 전형 받으실 수 있으면 근데 아름아름 한번 알아보셔도 돼요. 그게 들어가기 되게 쉬워요. 근데 뭐 교과인데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홍대는 교차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이과가 교차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탐 이수 과목을 이수 단위수가 많은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작년서부터. 교차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숙대는 뭐 조심해야 될 게 없습니다. 따로. 자, 국민대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과가 문과로 하게 되면 사탐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점수가 안 좋아져요. 이 두 개도 교차하는데 조금 이제 그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국민대, 숭실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 따로 있거든요. 자유전공학부가 국영수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문과도 들어올 수 있고 이과도 지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랑 과학을 빼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중에 국영수 내신만 좋다. 그러면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이런 쪽도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탐구가 안 좋은 경우, 특히 여학생들 중에 탐구 안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지원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가천대 직윤. 최저도 없어요. 4등급까지 A, 80점까지 진로 과목은 80점까지 A, 그리고 무제한.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면
납치가 아니니까 지원 전략을 세워도 된다. 혹시 우리 여학생들 중에 간호학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가천대가 논술도 있잖아요. 약술형 논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약술형 논술도 괜찮아요. 자, 근데 간호학과가 약술형 논술로 거의 80명 가까이 뽑아요. 되게 많이 뽑죠. 그런데 간호학과, 가천대 간호학과가 교수님들이 서울대 출신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아이들이 그럼 취업을 어디로 많이 시킬까요? 서울대 병원.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천대 출신, 곧 서울대 병원이 가천대 병원이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가천대들이 많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천대 애들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간호학과는 약술형 논술, 거기도 한 거의 80명 가까이 뽑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술형 논술이 이제 서울에 있는 중위권대학 중에 신설이 된 학교가 어디 있죠?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가 근데 문제를 아이들한테 상담할 때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모고가 한 3등급 정도 수학이 나온다. 선생님 해볼 만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국민대가 약술형 논술이 올해 신설이 됐으니 이런 문제들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 엄마 이거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그럼 적극 공략해야죠. 상중하로 이제 예시문항에 나왔는데 상 문제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천대는 학종이 면접이 언제예요? 학종 면접이? 가천대 학종 이름이 뭐죠? 가천 바람개비. 면접이 수능 전이에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납치인 것도 있지만 수능 전에 면접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신청 프로세스예요. 일단 이렇게 신청 안내라는 이런 가정통신문이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각 학교별로 전형명 얘기해주고 추천 인원 얘기해주고 졸업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있는지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6개까지 할 수 있다. 써서 내라. 또는 3개까지 할 수 있다. 써서 내라. 또 어떤 고등학교는 2개까지만.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해서 낸 거를 가지고 같은 학교 신청한 아이들끼리 묶어요. 그 안에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미 근데 6평이나 평소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 아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미 기존에 치렀던 거 가지고 아이들을 결정을 하는 고등학교도 있고요. 야, 9평 보고 최종 판단하자. 내신은 좋은데 예를 들면 모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최저 충족이 만약에 애매하다. 기회 안 줍니다. 그런 고등학교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다고 해서 추천 전형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보고 최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신청할 때 크게 제가 몇 가지 강조드렸을까요? 아까 4가지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따 끝나고 테스트 보는 거 아시죠? 지금 문 잠가놨어요 뒤에. 자, 첫 번째는 나한테 유리한 내신 조합이 어떤 학교인지.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 충족 여부. 그리고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경우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랑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과목의 성적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세 번째예요.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만. 마지막 4번째가 납치인지 아닌지. 난 6평으로도 여기 충분히 가는데 그럼 밑에 대학 쓰면 안 되겠죠.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만약 상향 지원한다 그러면 아까 2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상위학과 그리고 경쟁률이 낮아야 된다. 이게 정말 들어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좀 이따 사례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요. 이거 사진 찍으시면 좋아요. 자, 유리한 내신 반영.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는지, 서류평가 반영 시, 그리고 1-2개 정도는 상향 지원, 경쟁률 낮고 상위학과. 그죠?
그리고 납치 여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거 좀 강조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대학도 우리 아이는 합격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아이들이 눈높이가 높으니까 아래 대학은 추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다 높여 쓰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될까요? 요 아래 대학을 다른 애들이 막 공략한 애들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한테 우선 기회가 가버려요. 그러면 다 높여서 학교장 추천 전형 신청서 제출했는데 다 하나도 안 되고 이제 비로소 그러면 이 대학 쓸까 했는데 이미 다른 애들 다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럼 기회 못 받아요.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면 너무 인기 있는 학교 말고 적당한 눈높이에 있는 학교를 한두 개 정도는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나중에 티어가 없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내신도 안 좋고 모고도 안 좋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육론술? 아니에요. 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물론 정시로 가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정시여야 되는 건 맞아요. 내신도 안 좋고 모고도 안 좋다. 무조건 기본 베이스는 정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죠? 많아요. 그래서 정시가 엄청 변수들이 많이 발생해요. 혹시 질문 드려볼까요? 문과 1, 3, 1, 1, 2, 국어 1, 수학 3, 영어 1, 탐구 하나 1, 하나 2. 작년에 2등급으로 작년에 어디 합격했을 것 같으세요? 정시로 문과 어디 정도 합격했을 것 같으세요? 수능으로 이 정도 나오면 작년에 연대 경영 추가 합격됐습니다. 수학이 3인데 이 아이가 선생님 전 신학과로도 괜찮아요. 신학과? 너 신학과 쓰면 떨어질 거야. 근데 보니까 연대 경영이 펑크가 나 보이더라고요. 펑크 날 것 같은데 너 연대 경영 써. 전화 추합 받았어요. 자,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정시. 그러니까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좋다. 그럼 더 수능에 집중시켜 주십시오. 논술은 그냥 거드는 정도인 거지 여기에 주력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수능에 집중시켜 주시되 그래도 수시를 써본다라고 한다면 육론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으로 한두 개 정도 내가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는 학교들 내에서 교과 전형으로 한두 개 정도는 상향해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게 2024학년도. 자, 인하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얼마라고 제가 제일 위에 해놨을까요? 2합 5. 자, 보시면 요거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내신 보이실까요? 50% 커트라인. 이제 고3 어머님들이시니까 50% 컷이 뭔지 말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만약에 질문 드릴게요. 내신이 3.0의 나이가 있어요. 내신 3.0의 나이가 요때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을까요? 내신 3.0. 조선해양공학과. 비인기 학과잖아요. 참고로 인하대도 전과 되게 잘 돼요. 조선해양공학과 제일 비인기 학과거든요. 해양과학과랑 더불어. 자, 얘네 들어가서 기계공, 전자공, 컴공 잘 됩니다. 전과. 인하대도. 자, 이 아이들이 보통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 조선해양공학과 쓸까? 조선해양공학과가 그나마 내 내신으로 가장 덜 부족해 보이는데 제일 공략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죠? 여기 쓰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만약에 조금 상향전한다라고 하면 공략해야 되는 데가 인기 학과면서 약간 상위권 학과면서 경쟁률이 낮은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기 지원시켰을 것 같아요. 1.96짜리 어디예요? 화학공학과. 화공 인기 되게 높아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 그 근거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자, 화학공학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21명. 자, 경쟁률. 그러면 거의 한 80명 가까이 지원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49.4에서 충족 인원이 38명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어요. 다른 학과에 비하면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해요. 화공이니까. 근데 자, 그러면 총 지원 인원은 중요하지 않죠? 최저 충족한 인원이 중요할 거니까. 자, 38명 중에서 충족한 38명 중에서 최초 합격 몇 명 한 거예요? 정원만큼 했겠죠. 그러니까 38등까지 있을 때 1등부터 21등까지는 최초 합격. 그죠? 그럼 나머지 22등은 예비 몇 번이에요? 예비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예비 몇 번까지 받았을 거냐면 17번까지. 자, 추가 합격 몇 명 돌았어요? 전원 합격이에요. 이하보 충족한 아이들 전원 합격. 자, 조선해양공학과는 몇 명 합격했어요? 충족이? 40명. 그죠? 그럼 최초 합격 12명, 추가 합격 13명. 총 25명만 합격했습니다. 최저 충족했는데 15명이 떨어졌어요. 그럼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자, 여기 전기공학과 여기 보이실까요? 32명 충족했는데 최초 합격 14명, 추가 합격 18명, 전원 합격. 그죠? 제일 아래에 보시면 화학과 18명 충족했는데 10명 최초 추합 18명, 전원 합격. 자, 전원 합격한 학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은 없을까 찾아봤는데 인하대가 아니라 아주대. 아주대는 인하대만큼은 아니지만 충족 이하고 똑같거든요. 충족했는데 전원 합격한 학과 어디예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작년입니다. 수학과. 그죠? 지원자 17명. 충족 인원 정원이 3명. 지원자 17명. 충족 인원 3명. 충족만 하면 전원 합격. 9등급도 합격이에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아이들 추가 합격시킬 때 본인들 기준으로 그냥 여기까지만 충원시킬래.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교과전형은 웬만하면 다 추가 합격시켜요. 9등급이어도 이하보 충족했잖아요. 작년에 수학과 썼으면 합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괜히 육론술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이런 거를 공략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 자, 학종은 유형이 제가 이거 조금 만들어 본 거거든요. 학종 유형이 총 이렇게 유형 5개로 나눠져 있죠. 자, 유형 1과 유형 2는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수능 최저가 없고 있고.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어디가 있어요? 연대. 그죠? 자, 최저 없는 그런 대학들이 많기는 해요. 연대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많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 지규는 최저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죠? 서울대 일반. 그리고 연대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뭐가 있을까요? 고대 계열적합형. 그리고 연대 UD 뭐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성대, 사범대, 컴퓨터 교육, 수학 교육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류 100, 중대, 융합형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유형 5는 어디에 해당되죠? 고대, 학업우수형 이런 게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중위권, 하위권 학교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기 잠깐 특징 보여드릴게요. 가끔 어머님들께서 서울대를 떠나서 선생님 1단계가 이배수예요. 그리고 2단계 면접 비중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 서류 되게 좋은데 면접 못 보면 떨어질 수도 있나요? 자, 정답은요? 1단계 2배수잖아요. 다른 데는요? 4배수만 이렇잖아요.
저렇게 2배수로 하는 데는 1단계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1등으로 1단계 통과돼도 면접 못 보면 바로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 2배수면 1단계 통과되는 아이들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서류평가 점수 차이 별로 안 나요. 반대로 거의 꼴찌로 1단계 통과됐잖아요. 면접 잘 보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배수가 적은 데는 면접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 서울대를 떠나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연대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이 국제형, 국제형은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제형은 옛날에는 특목고, 자사고 얘네들 되게 많이 뽑았었거든요. 요즘도 많이 뽑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고도 점점 많이 뽑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엔 특목고, 자사고, 특히 외고, 국제고 3등 넘어서도 많이 뽑아줬거든요. 전사고 이런 데서 4등급 넘어서도 5등급 넘어서 뽑아줬고, 지금은 안 뽑아요. 그 포션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반고로 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반고에서 이과도 이제 IS라는 게 있잖아요. 자, 기준은 문과는 국영수 4, 2등급 이내, 이과는 IS를 쓸 때는 국영수 과 2등급 이내, 그리고 이과는 수과가 좋아야 돼요. 수가 좋으면서 영어 내신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과는 국영수 4, 2등급 이내, 영어 내신 좋으면 되고요. 그러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게 거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연대 화루는 영어가 몇 등급이에요? 3인대에는 영어 2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연대 하스 같은 경우는, 하스가 이제 문과 아이들 일반고들 많이 뽑아줍니다. 근데 소속은 송도예요. 국제캠. 분교 아니죠. 약대도 거기 있고. 근데 소속은 송도인데 연대 하스 들어가면 대부분 신촌에서 수업을 받더라고요, 아이들이. 왜냐면 그 안에 뭐 테크노 경영, 뭐 경영 관련된 그런 학과들도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연대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송도를 안 가신대요. 니네가 와. 그래서 송도에 거의 없대요. 다 신촌에서 수업 듣는다. 그러니까 소속만 송도인 거지, 국제캠인 거지, 실제로는 수업을 신촌에서 많이 듣더라고요. 자, 그런 기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고대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고대가 이제 학종이 면접이 폐지가 된 게 언제부터였어요? 작년서부터죠. 납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대치권에 아니면 강남에 수능 잘 나온 애들이 확실히 피해요. 납치라. 그래서 이 송파에서도 내신이 2점 초, 중 넘어가면 사실 보인이나 이런 쪽 빼고는 중반 넘어가면 쉽지는 않습니다. 보인 같은 경우는 중반 넘어가도 고대 뭐 3등급만 넘어가지 않으면 고대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송파 지역에서는 2점 초 정도까지는 고대 공략해봐도 괜찮아요. 2점 중반 넘어가지 않고 2점 중반에 가깝지 않고 2점 초 정도만 돼도 합격할 때 되게 많아요. 참고로 작년에 고대 학업 우수형으로 예전 같았으면 합격이 안 됐었는데 납치로 바뀌면서 2점 초반인데 잠실 쪽에 고대 화학과 이런 데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 맞춰가지고. 그래서 2점 초반이면 고대 학업 우수형 적극 공략. 대치권이나 모의고사 잘 나오는 애들이 무조건 피해요. 손님 저 여긴 싫어요. 그리고 상담할 때 이 아이들은 서울대 연대하고 끝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납치 안 되는 성균 인재전형, 한양대 면접형 이런 데 쓰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메디컬 논술 쓰거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학교 너무 많이 봐요. 그죠? 서강대 유럽문화 이런 데는 외국어 아이들 많이 뽑아줘요. 일반고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자, 서강대는 그렇게 비춥니다.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한양대는 만약에 이 서류형은요, 이거는 특목고 애들이 많이 지원해요. 어떤 학과든지 간에. 왜 그럴까요? 최저가 없어요. 일반고 아이들이 만약에 한양대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저 기준이 있는 추천형으로 쓰면 돼요. 자,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게,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도 추천형이 있고 그리고 학종도 추천형이 있어요. 각각 고3 정원에 11% TO를 주거든요. 그러면 일반고가 만약에 한양대 쓰고 싶다, 그럼 웬만하면 서류형보다는 이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한 추천형을 쓰는 게 더 낫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일반고는 어디를 많이 피해야 돼요? 자, 성균인재전형이 면접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과학인재도 면접이 있죠. 과학인재는 면접이 수능 전. 그리고 성균인재는 면접이 수능 후거든요. 그런데 수능 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범대. 문과는 교육학과. 그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이 간혹 얘기하는 학과 중에 스포츠과학과. 그건 수원에 있는데. 그리고 성균관대는 수학교육과랑 컴퓨터교육과가 그 소속이 서울이에요, 수원이에요? 사범대는 다 서울이에요. 수원 아닙니다. 근데 이과 애들 중에 가끔 선생님 저 성대 수원 싫어요. 차라리 저는 수학교육과가 나아요. 전 서울에서 다니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긴 합니다. 자, 여튼간에 이 면접이 사범대는 수능 전인데 스포츠과학과 포함해서 수능 후로 뽑는 게 자유전공이랑 글로벌 융합학부, 이게 수능 후예요. 애들 엄청 많이 몰려요. 납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성균관대에 만약에 납치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공략 한번 해보십시오. 글로벌 융합학부. 자전은 애들이 엄청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전사고 막 4점대 애들 엄청 많이 뽑아요. 그 외고 3점대 애들 엄청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입결을 작년 입결을 모아놓은 거가 있거든요. 상담할 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일반고인데 내신이 애들이 선생님 저 일반고 내신이 2점 초반 이 정도 되는데 선생님 저 성대 자전 쓸게요. 안 돼. 2점 초반이면 안 뽑아줄 거야. 선생님 근데 70% 컷 50% 컷 보니까 낮던데요? 특목고 애들이야.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입결을 보여주거든요. 상담할 때. 작년에 입결 데이터 중에 제일 내신 좋은데 떨어진 아이가 성균인재 전형으로 떨어진 아이가 내신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입결 데이터 중에 얼마였을까요? 1.16 불합이에요. 1단계부터 안 뽑아준 성균관대가 너무 학교를 많이 봐요. 정말 내신 받기 쉬운 학교 안 뽑아요 아예.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들이 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성서한 중에서 그나마 일반고를 조금 더 많이 뽑아주는 학교는 어디예요?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어디예요? 한양대예요. 한양대가 그나마 내신 좋으면 뽑아주려고 해요. 근데 성서한 이런 데는 내신 좋아도 웬만하면 잘 안 뽑아주려고 해요. 내신 받기 어려운 일반고나 아니면 특목자사고 이렇게 뽑아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 특징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혹시 이과 애들 중에 수과가 자신 있는 애들은 과학인재 전형도 수능 전 면접이긴 하지만 공략해도 돼요. 여기는 수학이랑 과학 면접 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쓰는 애들이 연과고 애들이에요. 주로. 근데 합격하잖아요. 특히 여기도 상위권 학과를 공략해야 됩니다. 1단계 통과될 수 있는 7배수이기 때문에 이 연과고 애들이 여기 쓰면 합격하고 안 가요. 등록 안 해요. 하위학과는 역시 추가 합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까 교과전형처럼 상위학과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 이대가 학종이 면접이 없는 학종, 면접이 있는 학종. 자, 원래 면접이 없는 학종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밖에 없었어요. 서류형만. 근데 올해 면접형이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없는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뒀었는데 문과가 원래 작년에 3합6이었거든요. 되게 높았어요. 근데 2합으로 낮춰줬습니다. 이과는 원래도 있었고. 자, 이 면접형을 신설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면접이 수능 후예요. 그럼 어떤 아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일까요? 네, 특목자사고 그리고 특구. 자, 이 전형만 있었을 때는요. 최근 들어 이대가 특목자사고 안 뽑아요. 어문 계열 빼고는. 경영 경제 아무리 써도 잘 안 뽑아줘요. 일반고 위주로 막 뽑기 시작했는데 이제 특목자사고한테 외면을 당하니 안 되겠다. 면접형 만들어 놓고 얘네 뽑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납치 피해에서 약간 적정권의 학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학생들 중에 그러면 저 면접형 써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라서 쉽게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학종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뭘까요? 대학에서 꼭 이제 대학에서 아직 다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건 서울대랑 경희대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2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학과별로 이렇게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 공개를 해놓은 대학들이 많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물리를 안 했는데 쓸만한 공대 없을까요?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데 있네요. 그죠? 여기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없잖아요. 컴공 물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컴공 너무 높으니까 여기는 함부로 공략하면 안 되고요. 그죠? 건축 물리 안 했는데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물리를 안 했는데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럼 이런 거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재료공 같은 경우도 핵심 과목에 물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권장 과목이 있다. 권장 과목은 뭐냐면 하면 더 가산점 줄게. 근데 안 했다고 해서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핵심 과목을 안 했다? 그럼 너는 1단계 통과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각 학과별로 이렇게 다 공개가 되는 건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죠? 또 하나 잠깐 팁을 드릴까요? 저는 이제 학종을 쓸 때는 경쟁률 낮은 상위 학과는 안 돼요. 거기는 무조건 애들이 선호해서 빠져나갈 때도 없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그러면 학종에서 또 하나 공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이 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은데 마땅히 쓸만한 학과가 없네. 자, 이건 문과도 똑같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문과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경. 그리고요. 사회과학계에서는요. 어디요? 심리, 정외, 미디어. 가끔 사회학과. 그죠? 여기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사회과학대학 중에 소외되어 있는 학과가 하나 있네요. 뭐가 있어요? 행정. 행정을 아이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이거 뭘까요? 생기부 챙기지도 않았고 생기비 챙기기도 어려워서 행정학과를 생각 안 하거든요. 틈새 시장이에요. 자, 서울대를 만약에 공략한다. 이 화면에서 잠깐 보실까요? 어디가 틈새 시장일까요? 생기부 잘 챙기기 어려운. 저는 한 번에 한눈에 보일 것 같은데 어디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할 것 같지도 않고 생기부 제일 챙기기 어려운. 여기 보이시죠? 산림과학부.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요? 어머님들 주변에 산림과학으로 생기부 3년 동안 챙긴 아이 있나요?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야, 너 여기 핵심 과목 권장 과목도 없고 없잖아요. 산림과학 한번 해보자. 근데 중요한 건 1단계 통과되면 수학 면접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 수학 면접 자신 있니? 수학 면접이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산림과학 가자. 네? 너 왜 산림과학 싫으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생기부에 산림과학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학종인데 써도 돼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없어. 그러겠네요. 그럼 애들 잘 넘어와요. 자, 이런 데 공략해야 돼요. 생기부를 챙기기가 어려운 학과들을 공략하는 게 이게 틈새 전략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생각을 못 하거든요. 내 생기부가 이쪽에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 못 해요. 자,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도 뭐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 지금 세특 마무리 다 됐나요? 아직까지 세특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빨리 수능해야 돼요. 자, 세특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좋냐면 이거는 고대고 이거
이것도 학과별로 이거 잠깐 찍으실 분 찍으시고요. 찍으실 거면 바로바로 찍는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경희대. 문과는 공개한 게 없어요. 예, 제가 문과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못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메디컬도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일 뒷장이 메디컬이 나오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 메디컬에 뭐가 있어요? 권장 과목에 물리가 있어요. 메디컬 가는데 물리 한 애들 되게 더 좋게 평가해줘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화생제 한 애들이 쓰면은 떨어뜨린다는 건 아닌데 물리 한 애들 더 좋게 평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대학에서 이렇게 분포를 공개해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자 1등급 때 이게 지원자고 1등급 때에서 2등급 때 3등급 때 4등급 때에서 그리고 떨어진 애들은 빨간색 X표, 붙은 애들은 검은색 동글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포를 공개해 준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경희대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주대가 있고요. 몇 개 대학들이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를 써도 될까? 우리 아이 일반고인데 그럼 일반고 위주로 뽑아주는 학과를 공략해야 돼요. 또 어떤 학과는 특목고 자사고 위주로 뽑아주는 학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공대가 기계공학과가 재작년까지는 특목고 애들 위주로 뽑다가 작년에 확 일반고만 뽑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반고인데 이제 작년에서 이렇게 뽑았으면 올해도 이렇게 뽑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공략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분포들을 꼭 보셔야 돼요. 발표한 게 있으면. 그래서 같은 학교여도 학과별로 다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학종 작년 데이터거든요. 학종에서 일반고를 많이 뽑아주는 학과들이 상위권 학교에서는 없죠. 경희대는 일반고를 많이 뽑아줘요. 경희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교 유형을 발표를 한 대학들이 있으면 이 대학들은 특목자사고 많이 뽑아주니까 여기는 학종을 피해야 되고 이 대학은 일반고 위주로 뽑으니까 여기는 학종을 공략해도 되겠구나. 질문 드릴까요? 경희대 건대는 일반고 위주로 뽑을까요? 특목자사고 위주로 뽑을까요? 물론 특목자사고 위주로 뽑는 학과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고예요. 얘네는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 공략해도 돼요. 입결들을 보시면 인기학과는 1점 후반대, 그리고 웬만하면 다 2점 초반대거든요. 건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일반고를 많이 뽑아요, 얘네가. 자, 그런 특징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기부 내용이 어떤 쪽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생기부 내용으로 학종 지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혹시 질문 드릴게요. 정말 생기부 내용 많이 보는 대학이 어디예요? 학종에서? 어디죠? 생기부 내용 많이 보는 대학. 어머님들께서 흔히 아시는 대학들 중에 어딜까요? 가천대입니다. 그러니까 입결이 약해요. 생기부 내용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동국대, 숭실대도 입결이 약하거든요. 생기부 내용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입결 보면 3등급 전후도 되게 많아요. 근데 동국대도 원래는 생기부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 학과별로 권장 과목,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경희대, 건대처럼 약간 내신을 보면서 아이들 평가하고 있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학교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생기부 내용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 그리고 어떤 과목의 성적이 좋냐, 이걸로 접근해야 돼요. 아시겠죠? 과탐이 안 좋은데 수학만 좋아. 그러면 수학과 관련된 학과, 그리고 과탐 학과 없는 학과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면 교차를 해서 통계나 이런 쪽 교차를 해도 괜찮은 거고, 문과 쪽으로 그런 어떤 비슷한 전략. 생기부 내용, 통계 내용 없어도 돼요. 통계 쪽으로 내용 있는 애들 가끔 있어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남학생들 중에 운동 좋아하는 애들, 스포츠 통계.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학과 선택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수한 과목 플러스 그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의 내신이 좋은지, 그걸로 학종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찍으십시오. 이게 다 오피셜하게 얘기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생기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 자, 근데 이렇게 오피셜하게 발표한 대학들이 대부분 없어요.
주로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또 고대입니다. 고대 찍으시고요. 상위권 대학들에서만 발표했기 때문에 이 대학들밖에 못 보여드려요. 왜 밑에 대학은 없어요?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요. 자,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요거 세특이 우수하다고 해서 세특으로 내신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직도 세특을 챙기고 있어요. 수능해야 돼요. 수능. 대학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특에 엄청 지금 비중 있게 준비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세특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자, 질문 드려볼까요? 위에 거는 서울대에서 공개한 데이터, 아래 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하나고 있을 때 써준 내용이에요. 자, 위에 아이는 어디 합격했을까요? 완전 반전입니다. 이 아이가 제 기억으로는 심리학과인가 합격한 아이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아래 아이는 어디 합격했을까요? 전공과 관련된 내용 보이나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세특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아이의 역량들이 잘 드러나고요. 그리고 등급이 조금 안 나온 부분이 뒷페이지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못 풀어가 실수로 그런 내용까지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준 거죠. 그죠? 세특은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여야 돼요. 근데 진로랑 관련된 진로랑 관련된 그 보고서로만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래 너가 이 학과를 가겠는 건 알겠는데, 가고 싶어하는 거 알겠는데 너 이 세특에서 너 역량이 없어. 평가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세특이 제일 좋아요. 혹시라도 마무리 안 됐다고 하면 이렇게 마무리 짓게 하십시오. 자, 이제 학종 지원 전략 마무리 지을게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랑 성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별 내신 평가는 특히 서울대는 과목별로 엄청 뜯어봐요. 공대 쓰잖아요. 수학 내신 안 좋으면 1단계 통과 안 시킵니다. 근데 연고대는 그게 조금 약해요. 공대 쓰는데 수학 내신 조금 약해도 전체 내신을 보고 뽑아주는 경향성이 조금 강하고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서울대는 수학 내신 안 좋으면 무조건 공대 1단계 통과 안 시켜줘요. 작년에도 여기 위례 쪽에 사는 일반고인데 그 아이가 전교 1등이에요. 전체 내신 1.2, 수학 내신 1.6. 약대 쓰고 싶대요. 너 안 돼. 너 약대 1단계 통과 안 시켜줄 거야. 왜냐하면 서울대 약대는 일반 전형에서 수학 면접 보거든요. 그럼 수학적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너 1단계 안 될 거야. 선생님 그래도 쓰고 싶어요. 안 돼. 근데 썼더라고요. 1차 탈락. 되게 중요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위권 대학 지원 시에는 교내 경쟁자. 이거 중요해요. 나보다 내신 좋은 아이들 몇 명 쓰나. 이건 학교에서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그리고 교통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단계 통과 후에 면접이 재시문이냐 서류냐. 엄마 난 재시문 기반 너무 어려워. 서류는 생기부 기반 면접인 거니까 이 면접 유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재시문 기반 면접은 주로 상위권 대학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납치 여부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 학종이면 대부분 수능 후 면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능 전 면접인 대학도 있고 면접이 없는 대학도 있잖아요. 서류 100 면접인데 수능 전. 그러니까 학종도 납치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6편 9편까지 보고 납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일단 이 말씀. 그리고 신설 전형이랑 신설학과를 공략하는 거는 하나 정도는 해봐도 돼요. 왜요? 입결이 없거든요. 변수들이 발생을 해요. 성균관대가 에너지학과가 재작년인가 신설이 됐거든요. 입결이 없잖아요. 정말 일반고 2등급. 야, 너 여기 한번 해보자. 선생님 저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요. 성대 그런 거 안 봐. 자, 신설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 너 한번 해보자. 추가 합격이 됐어요. 합격할 수 없는 내신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대가 학교 정말 중요하게 본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추가 합격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자, 그런 데를 하나 정도 공략해도 괜찮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디일까요? 아까 제가 생기부를 많이 보는 대학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천대. 가천대는요 내신만 좋다고 해서 의대 잘 안 뽑아요.
완전히 의대 깊이 있는 탐구 내용이 들어가는 아이들을 선호해요. 내신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래서 저는 가천대는 일반 학과도 너 여기 생기부 쪽 잘 맞춰져 있네. 써. 의대? 너 의대 쪽 아닌데? 너 의대가 좀 약해. 너 가천대 의대 쓰지 말고 아주대 쓰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추려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가천대는 생기부 내용을 많이 본다. 이거는 가천대에서 공개해 준 데이터입니다. 자료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제 마무리 짓게 여름방학 입시 전략입니다. 자, 지금 시기가 추천 전형 가능 여부를 소속 고등학교 확인해야 되죠. 신청서 제출하면서 어디 정도까지 가능한지가 이제 한 8월까지는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전은 대학별. 자, 아까 제가 내신 반영 유불리가 중요하다. 학교장 추천 전형 어디 대학 받을지 기억하실까요? 근데 그때 그냥 등급으로만 환산하면 안 되고요. 환산점. 아까 제가 연대가 교과 50, 지점수 50 기억하시죠? 그러면 얘네 두 개 50, 50 들어갔는데 합해서 환산점이 뭐 98점 얼마, 이 환산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그럼 우리 아이는 여기 추천 받아야겠다. 환산점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환산점 나온 거를 가지고 그 전년도 입결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 학교가 더 낫네? 이 부분으로 판단하셔서 추천 전형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환산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서류평가 반영 시 이거는 교과 종합평가를 보기 때문에 꼭 그 학과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과목의 내신은 좋은지, 이수했는지는 당연하고 좋은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년도 입결이랑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최저가 완화됐나? 최저가 내려갔으면 입결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최저가 좀 까다로워졌나? 예를 들면 한양대 의대가 추천 전형에서 최저가 3합 4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탐구를 포함할 경우에 탐구 하나만 들어갔는데 올해는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경희대 메디컬이 학종에서 최저가 3합 4가 생겼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떨어진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수시에 올인하겠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정시로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는 9평까지는 무조건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해보니까 최저 맞추는 거에 조금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9평 이후에 최저 맞추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월 원서 접수 때, 그죠? 정시 지원선 기준으로 안정 지원 결정 시에는 만약에 정시 성적이 좀 안 나와요. 그럼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까 입결 상승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향 지원 한두 개, 경쟁률 낮은 상위학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잘 보여야 뭐 원서 잘 써주고, 저희 때는요 학교에서 찍어줘야 원서가 가능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활한 소통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 학교를 지원하는데 내 앞쪽으로 내가 지원할 학과에 몇 명 정도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소통이 필요하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 이거는 뭐 혹시 정시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수능 전 면접, 수능 후 면접, 면접이 없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납치가 아닌 거가 뭐예요? 요거밖에 없죠. 수능 전 면접 납치, 면접이 없는 거 납치.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대학들도 광운대도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어요. 외대도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고, 세종대도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고, 그죠? 시립대도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고. 근데 시립대는 문과의 경우 서류형으로는 경영학과밖에 안 뽑는데 여튼간에 다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면접형이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요거에 따라서 또 납치냐 아니냐 이렇게 또 달라지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자,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진 한번 찍으십시오. 자,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끝났거든요. 끝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어머님들께
오늘 가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수능이 언제라고요?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9월 3일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9월 3일이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3주 플랜을 세우게 하십시오. 완전히 쏟아붓게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밤새도 돼요. 9편까지는. 완전히 쏟아부어야 내가 최저가 나오는지, 완전히 쏟아부어야 내가 어떤 쪽이 빈틈이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달 전략을 또 새로 세워서 가면 애들 성적 올라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수능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어때요? 되게 루즈해요. 아이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꼭 저는 우리 아이들 오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어머님들께서 꼭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을까요?